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2,8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조 7,208억 원으로 89.0%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1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강원랜드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6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18억 원으로 5.9% 늘었으며 당기 순이익은 1,237억 원으로 27.1% 커졌습니다. 서울반도체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8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22억 7,400만 원으로 5% 감소했고 당기 순이익은 57억 2,300만 원으로 75% 늘었습니다. 한전 KPS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8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268억 5,600만 원으로 8.1%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383억 8,200만 원을 기록해 13.1%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황소개구리 점프업 샘플러스의 김용구 멘토를 전화로 먼저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개장을 약 한 1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8월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될는지 오늘 추천 종목 있으시다면 말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달은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7월 달에 월 마감이 월봉 자체가 강하게 만들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8월 달, 9월 달 되게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잡고 8월 달도 바라볼 계획입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예상대로 또 21선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레벨업 할 수 있는 주종의 끝마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쪽에서 라인들이 18,400포인트 이후를 300포인트, 400포인트를 강하게 지지하는 21선에서 조정을 주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윗방향으로 열려 있어요. 18,700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19,000포인트까지 한번 8월 달은 도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정고점 5,200포인트를 강력하게 저항대로 두고, 시장을 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5,2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윗방향으로 열려 있어. 거기가 강력한 저항대인데, 이번에는 한번 뚫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을 한번 볼게요. 환율 1120원까지 내려왔죠. 정말 예상했던 112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요거 밀리면 더 밀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환율은 외국인들이 우호적으로 시장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35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3,000포인트 살짝 깨졌죠. 자, N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역시 강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라인에 3,100포인트에 대한 저항 라인을 가지고 지금 다시 에너지를 웅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가 양봉 나왔죠. 45달러 예상했는데 살짝 더 밀렸네요. 자, 이번 주는 올라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죠. 7월 내내 이 박스권에 갇혀서 급등락을 이렇게 했던 자리인 것 같네요. 2,000포인트 지지라인을 잡고 2,030포인트 윗라인을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었다고도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7월달 월봉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50포인트 계속 도전합니다. 예, 2,050포인트 금방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50포인트를 보고
2,050포인트가 넘어가면 윗방향으로는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눌림목이 들어왔었죠.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쉬운 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종목들이 안 올라가죠. 네, 그래서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 탄력이 좋은 장이 아니라 늘어지는 장세, 옆으로 쭉 늘어지는 그 박스권을 만들어서 아래 위로 변동성을 만드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시장은 좀 늘어진다 해서 막 좀 지루한 흐름을 많이 보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윗방향으로 열려있어요. 방향을 위쪽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침에 또 동시호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는 아직 체결이 안 됐죠. 한 8시 한 55분 돼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5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1.22포인트 이렇게 상승 출발 예상이 되네요. 자, 작년에 세게 들어오는 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그 다음에 나래 M&D,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네요. 동양철관, 그죠? 이렇게, 마이크로 콘텍솔, 이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성사료, 그 다음에 알소프트, 그 다음에 XINC, IM, 이쪽 IOK, 그 다음에 문배 철강, 이쪽으로 좀씩 들어오는 것 같네요. 지오소프트, 이쪽으로 매수가가 이렇게 접수가 되네요. 자, 오늘은 대형주 위주 포트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대형주 건설주를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네요. 자, 건설주는 현대건설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탄력 좋은 거는 보성파워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오늘 반기문 이슈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이 아마 보성파워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쪽들 잡아서 끌어당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리면 밀리는 대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두 종목 현대건설하고 보성파워텍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 그러면 종목도 좀 AS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신바이오. 자, 일신바이오 많이 올랐죠. 4,000원 되면 목표가 다 도달을 합니다. 자, 요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라인에 금방 올라올 겁니다. 오늘, 내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전화 연결을 해서 AS 철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조선. 자, 그 다음에, 금호NT, 이 종목. 그 다음에, AT업 인베스트. 자, 이런 종목들도 세게 움직입니다. 자, AT업 인베스트는 2,500원, 매도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0분 연장됩니다. 오늘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더 필요합니다. 자, 첫 시행이죠. 자, 종가 매매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시 30분까지, 시간이 30분 연장돼서 흐름을 많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종가 부분.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하면서요, 길을 넣어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 스타멘토 김영구 멘토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맞겠다 하시면서 건설주 중에서 또 현대건설을 추천해 주셨고요. 단타 종목으로는 보성파워텍 말씀하셨습니다. 밤 9시 주식 챔피언을 통해서 김영구 멘토님은 다시 만나뵐 수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통로를 통해서도 의견을 더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9분입니다. 개장을 약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시호가 특징주가 집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요? 네, 일단 동양철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전거래일에 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제 공시가는 나왔어요. HSS 조인트 벤처와 1,713억 수준 정도의 이 쿠웨이트 남부 알주르 지역의 리파이너리, 그러니까 정유 공장이죠. 그 프로젝트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 공시가 됐고요.
이게 보면은 뭐 계약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대한 뭐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계약 금액 등에 대해서 오늘 12월 20일까지 뭐 공시를 유보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아마 지금 공식이 나오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최근 뭐 보면 매출액은 일단 뭐 1,713억인데 이제 여기 대비해서 과연 이제 이번에 나온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백지 공시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어떤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좀 뭐 얼마 정도 되는 비중이 될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생각보다 좀 크다고 시장은 반응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외로 61만 주, 뭐 61만 6천여 주 정도 되고 예상 체결가 7.3% 정도 올라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음봉이 2개 나왔고 오늘 만약에 좀 끌어올리면 1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520원, 1,500원대를 좀 돌파하면 이 직전 고점이 1,575원인데 그 1,575원에 대한 가격 차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가볍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뭐 이번 주 동양철관의 주가가 좀 결정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만약 박스권 돌파 나오면 장중에 대신에 이제 윗꼬리가 아닌 굉장히 좀 강한 상승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참여하시고 두 번째 종목 홈캐스트인데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황우석 박사 관련 회사가 이제 홈캐스트 대주주로 올라섰죠. 그래서 기존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매각하면서 2대 주주였던 이 바이오 회사가 최대 주주로 좀 올라왔고요. 그 바이오 회사의 이제 대주주가 황우석 박사이기 때문에 홈캐스트가 이제 황우석 관련주로 좀 엮여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테마로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금요일에도 좀 고점에서 윗골이 달고 음봉 전환했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보면 시간에도 31만 8천 주 정도 되고 예상 체결가가 14%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수준에서 계속 좀 치고 올라오면 오늘도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입니다. 거래량이 금요일날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뭐 장대로 양봉을 세워서 끝난다면 아마 직전 고점이었던 11,400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테마성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에 그렇게 뭐 등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KR모터스인데 KR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28만 주 예상 체결가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일단 실적은 2분기에는 잘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흑자 전환한 이후에도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기 평선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집니다. 이 장기 평선이라고 하면 121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바운딩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거래량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 과연 이제 얼마만큼 오를지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를 좀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 장대 양봉을 굉장히 좀 길게 세우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좀 오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1,2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00원, 한 1,250원을 돌파하면 상승이 좀 가볍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1,200원 수준에서 좀 공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장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나오셨고요. 조이스탁 정태근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4분입니다. 개장을 한 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 될 거고 오늘부터 증권 거래 시간이 30분간 연장이 될 겁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한 말씀씩 좀 여쭤볼게요. 정윤성 소장님. 네, 오늘 8월 이제 시작이고요.
또한 뭐 30분 정도 또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적으로 뭐 7월 달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우선은 뭐 외국인들 수급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난주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선물 또 현물, 거기다 콜옵션까지 모두 다 매수 쪽에 대한 부분, 상방에 대한 배팅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 부분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다 보니까 신흥국들의 통화가 상당히 좀 강세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항상 같이 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수급과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얼마나 강세가 되는 유지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지난주 봤었을 때는 1220원 정도 상당히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너무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실현 언제 나온지 이 부분이 지난주부터 사실상 상당한 관건으로 볼 수가 있고, 장 초반에도 외국인들 뭐 처음부터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매도를 좀 했다가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인 어떤 확신, 이런 부분보다도 시장에서 예측보다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또 더욱더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교과서적인 투자가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비중뿐만이 아니라 현금에 대한 비중과 어떤 그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아니면 금, 이런 비철금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동시에 한 번쯤 갖고 가야 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달에 4조 원 정도 주식을 사줬다고 하잖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인지가 8월 달에 또 관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주말에 2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가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네. 기준금리가 금방 인상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외국인 자기분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오전 초반에는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됐던 부분 볼 수가 있고, 올해 부분을 봤었을 때도 워낙 가장 강세인 부분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더욱더 욕구가 좀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GDP 잠정치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 또한 그런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 여기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간 임금 동향률 같은 경우가 봤었을 때 상당히 좀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을 경우에는 또한 여기에 대한 부분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한 번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는데, 우선은 GDP 안 좋았던 것까지는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의 반전,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또 반대급부로서 만약에 뭐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는 또 예측치 대비해서 더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죠.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한 분산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상방에 대한 베팅보다도 하방을 했었을 때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성 소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8월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정태근 연구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오늘 장 출발 전에 투자 네. 포인트 한 말씀만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졌지만 중요한 건 기관의 매도가 계속 시장에 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IT 그리고 제약 중심으로 매수가 이어가고 있지만은 반대로 그보다 더 많은 기관의 매도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서 705포인트 돌파도 힘들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 현재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어떤 수급이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는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왔었던 IT 그리고 제약주 중심의 어떤 기관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705포인트를 돌파시킬 것인가, 이런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8월의 첫 거래일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바로 좀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먼저 정윤석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코스피 분위기 어떻습니까? 코스피 분위기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8월 첫날 상당히 좀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 올라가야지 좀 안심이 되죠. 삼성전자 좀 빠졌을 경우에는 조금 그동안의 코스피 내에서의 분위기 주도 삼성전자 거의 완탑으로 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156만 6천 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도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더 탄력성 좋게 가고 있고 지금 신고권을 또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보더라도 34,800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올해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2.5%, 목요일날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줬었고요. 또한 27일날 같은 경우 4.3% 강세, 상당히 좀 이 시장은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군이 계속적으로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괄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어떤 세포가 계속적으로 증식을 하듯이 오늘 LCD 쪽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1.2%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더라도 지금 신고권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종목들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신고권과 신적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과거를 보더라도 증시가 상당히 주도주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 증시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코스피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도주가 그동안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외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파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도 오늘 0.7%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22만 7,500원인데 우선 이틀 정도의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철강주들 앞으로도 글로벌리 하기도 철강주들과 비철금속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구리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판매 단가가 이것보다 더욱더 좋게 좀 올라갔던 부분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철강과 비철금속의 재고자산의 평가 이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 지금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가지 종목들을 난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골고루 올라가는 좀 좋은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화학주들 특히나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 오늘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O일도 1.3%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들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모두 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주사 LG도 0.16%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T 통신주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KT 1.2%의 강세, LG 플러스 0.4%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SK텔레콤만이 마이너스 1%의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은 좀 NC소프트가 오늘 3.3%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리니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금요일날 같은 경우 마이너스 6%대 급락 이후로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출발 상황 봤는데요. 오늘장에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52주 신고가가 또 나온 상태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8.52포인트 0.42% 상승한 2024.71로 출발이 됐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 또 수급 상황 업종별 흐름 보도록 하고요. 먼저 코스닥 출발 상황 분위기 좀 볼게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이 됐죠. 정태근 의원님. 예. 일단 코스닥도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코스피보다는 현재 상승폭이 조금 낮게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주던 외국인이 오늘 아침 쪽에는 현재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기관들은 현재 47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장 초반에 개장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어쨌든 기관의 어떤 수급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의 수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까지 매도가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종목 전반적으로 일단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침 쪽에 매도 출발하지만은 장 후반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일단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게 600 종목 정도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승 종목 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장 후반까지 유지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0년 들어와가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705포인트, 710포인트 구간을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 돌파를 못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도 섹터가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약간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업종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아침적인 통신 장비 그리고 오락문화 그리고 IT 부품주 쪽에서 이제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IT 부품 쪽 같은 경우 최근에 올리드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IT 부품 쪽에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수급은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은 IT 섹터 쪽은 어쨌든 어떤 상승 모멘텀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계 장비, 금속, 그리고 소프트웨어, 금융,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업종들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0.5%까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전환인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장하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시장 분위기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질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개장 이슈톡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속보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19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어든 41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또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14% 줄어들면서 333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7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됐는지 볼까요? 일본 증시는 1%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이 됐네요. 16,415.31로 거래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국내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강세 출발이 됐다. 앞서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아서 수급 보고요. 또 업종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석 소장님. 네, 우선 뭐 외국인들의 수급 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순매수에 대한 움직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거의 지금 300억 원 가량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선물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장 초반에 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뭐 콜옵션 같은 경우도 지난주 보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부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규모가 워낙 좀 미미하다 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샀던 종목군들을 좀 본다라고 보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한 순매수에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 과대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주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개별주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대한 많이 사고 있다는 부분 아무래도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4분기 그다음 내년도까지도 상당히 좀 업황에 대한 호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나 뭐 글로벌 펀드 자금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같은 동일한 업종들도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도 다녔고 뭐 3D 랜드 이후부터는 국내 쪽에 대한 기업들 아무래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대한 사업 부분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애플 실적 좋지 않았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 앞으로도 전망치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로컬 쪽을 누가 갖고 가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오포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이런 쪽이 강세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전혀 새로운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업체가 오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뭐 4위권, 5위권인 종목들이 2위권, 3위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상승이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독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잠식을
이런 중국 로컬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어느 정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서 많이 샀던 종목은 바로 화장품 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이 두 종목 상당히 많이 좀 사고 있는데 그동안 뭐 중국 쪽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뭐 사드 이후로 화장품에 대한 뭐 모멘텀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았었던 부분은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44만 원 찍고 37만 7천 원까지 좀 빠졌는데 지금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물량을 좀 계속 늘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면서 LG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샀던 부분 볼 수가 있고 여기다 뭐 낙폭과대인 종목들 건설주들 중에서도 GS건설 많이 샀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사실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 그동안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ETF, 인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샀었습니다. 인버스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빠져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고 있다는 부분 기존의 2,000포인트 이상일 때의 기관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모두 다 보고 있다는 부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장품주가 오늘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에 지금 좀 많이 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네. 화장품주 이제로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부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밸류가 상당히 컸었죠. 중국인들의 그런 뭐 매수 욕구라든지 아니면 화장품들의 그런 프리미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공공행진을 한 이후로는 사드 이후로 중국의 어떤 무역 보복 조치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면세 화장품에 대해서 구매 제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좀 규제라든지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뭐 당분간에는 어떤 모멘텀적으로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질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언제부터냐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 이런 부분 그때까지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낙폭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가파르게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셀을 좀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도 매도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 좀 많이 좀 팔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바운딩을 세게 하긴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좀 분할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거의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지금 거의 올해 초 수준까지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 내가 있는 자금들 중에서 한 10%에서 5%씩 좀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에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도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오늘 장에서 2에서 3%대로 급락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제 코스닥 쪽 상황 보겠습니다. 앞서서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행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오늘 흐름은 어떤가요? 오늘 조금 아쉽네요. 예.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0.5%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의 상승폭은 조금씩 축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아침 쪽에 외국인 쪽에서 지금 기관적인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까지 코스닥 시장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하던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한 지 현재 13분 정도 지났는데 한 100억가량의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업종에 대한 매도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IT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제약 섹터,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관의 어떤 IT 제약 섹터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기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IT 그리고 제약 섹터 중심의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개장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 종목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장 초반에 개장 이후에 매도 심리가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주춤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대비 상대적인 소외 현상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주까지 버팀목 역할을 하던 외국인의 어떤 매도 전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코스닥 시장의 현재 장초반 악재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705포인트 돌파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수급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이라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15년도에 바이오 섹터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시장을 이끌어줄 주도 섹터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섹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IT 부품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수준 모멘텀이라는 어떤 상승으로 이끌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 부품 쪽으로 얼마만큼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 좀 주목을 하느냐가 코스닥 시장의 705% 돌파를 하냐 못하냐 그 어떤 키포인트로 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뭐 기관과 외국인의 그 양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도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통신장비라든지 그리고 금속, 기계장비, IT 부품주의 어떤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관이 최근 들어서 IT와 제약주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그래도 코스닥의 향후의 주도주는 IT 부품 쪽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시 뒤 개장 이슈 톡 시간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보는 게 좋을지 정태근 연구원님의 의견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율이 좀 많이 빠지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분위기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7원 70전 하락한 1112원 5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연 저점을 경신했던 달러 환율의 하락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원 하락의 주요 원인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 2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대 중반을 예상했던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고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역시 상당 부분 후퇴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주 일본은행 역시 ETF 매입 규모 확대를 발표했으나 대규모 통화 완화를 기대했던 시장을 실망시키면서 달러의 환율은 102엔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96포인트를 상회하던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95포인트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NDF 시장 달러 환율 역시 지난 주말 현물화 종가 대비 6원 70전 하락한 1113원 75전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지난주 일본은행의 정책 실망감 속에 연 저점을 경신했던 달러 환율은 미국의 GDP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하락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주 계속된 환율 하락으로 출업체들의 월말 내구 물량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수급상 달러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10원선 하회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외환 당국의 속도 조절성 달러화 매수 개입에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와 영국과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장중에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 환율은 1108원에서 1118원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원달러 환율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3D 낸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초강세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같은 온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볼게요. 오늘부터 시행이 되죠. 주식 시간이 30분간 연장이 될 겁니다. 증권업종 부활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증권업종은 실적 부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몸살이 심했었는데 이번 증권시장 시간 연장을 계기로 증권주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작용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볼게요. 반도체 장비 소재주를 봐라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이슈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업종 쪽에서 우리가 또 종목을 찾아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요. 이제 좀 출발을 할 만한 출발선의 선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인선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찾기는 좀 늦은 감이 너무 있죠. 늦었나요? 왜냐하면 방송 중에 한 30번 넘게 얘기를 했던 예. 토픽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하는데
우선 그 중에서도 더욱더 또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좀 집중을 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네.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 말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습니까? 우선은 이거는 저거죠. 내가 한 5% 먹고 안전하게 갈래, 20% 먹고 약간 리스크 질래라는 거는 당신 성격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성격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들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 다 성향도 틀리고 나이대도 틀리고 연령도 틀리고 투자하는 자금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장비주들과 소재주들 투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호황인 장에서 5% 먹고 안전하게 갈 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 삼성전자 1% 갈 때 소재 장비주들, 2%, 3%, 5%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이고,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삼성전자도 넘어가야겠죠.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쪽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무겁지만, 그래도 지금 무겁다라고 얘기하기 또 쉽지 않은 게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1% 움직일 때 한 1.5%, 2% 움직인 게 SK 하이닉스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사업, 물론 갤럭시 S7 이후로 지금 어느 실적 모멘텀은 있지만 휴대폰 사업 마냥 좋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워낙 레드오션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중국 업체들 상당히 좀 지금 휴대폰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샤오미도 이제 옛말입니다. 샤오미 말고도 제2의 샤오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디자인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좋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로컬 누가 잡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쉽지 않다. 애플이 먼저 꺾였고요. 실적은 거기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도 앞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디램이라든지 휴대폰 외에 이런 반도체 쪽의 포션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면 탄력성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투자에 대한 판단 좀 애매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도 3D 랜드 결국에는 이 부분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력 부분에서는 단연코 제일 앞서고 있고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빠르게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장비도 계속 늘리고 최첨단 설비도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SK 그룹단 내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SK 그룹 내에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주가의 상승 흐름이 거의 박스권 위주로 가고 있다가 지금 신고권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SK 하이닉스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장비주들과 소재주들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들어가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는 반도체 굴기라고 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막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량 규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넘어왔을 경우는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 때는 거의 규제가 거의 탄압의 수준인 부분까지도 되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A라든지 굵직굵직한 수주들 나왔고 지금 장비주들도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양봉 길게 나오는 날 보면 중국에서 큰 수주 나온 날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거와 동시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향해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실적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향후 내년도까지 하반기 때까지는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고객사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우선은 좀 재미있었던 거는 지금 반도체만 볼 건 아닙니다. OLED 쪽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테마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고요. 보통 장비주들과 소재주들 보면 반도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OLED 같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통분모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지만 여기에다가 3D 랜드 쪽
플러스 OLED 쪽, 특히나 글로벌 단에서 봤었을 때도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 증가량,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해액 부분도 상당히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같이 발을 걸치면서도 이게 전혀 우연찮은, 그리고 좀 전혀 기존과 맞지 않은 그런 사업 영역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걸쳐져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를 가지고 투자일만 해볼 만한 종목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윤석 소장님, 오늘 관심주로 그럼 솔브레인 주시는 건가요? 네네. 우선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우선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동안 또 어느 정도 좀 신고권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단기적인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모두 다 대부분 공통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겨내고 좀 보험적인 형식으로 들어갈 경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좀 밀린 날 좀 저가에 들어가는 전략. 오늘도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오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강한 반등세가 있기 때문에 장비 소재주들 좀 강한 부분 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급하게 따라 붙기보다도 어떤 이평선, 솔브레인 같은 경우 보더라도 5일선 말고 한 21선 한 번쯤은 맞닿아져 있을 때가 언제였죠? 이번 보면 7월 20일에 맞닿아져 있고, 다음날 보면 거의 7% 급등했던 이 구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날 한 번쯤 21선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와 덧붙여서 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한 포션을 갖고 가기보다도 OLED와 반도체 쪽, 또 전기차, 이런 좀 상승 모멘텀이 크면서도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여러 군데 섞여져 있는 부분도 한 번쯤은 어떤 보험 형식으로도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윤석 소장님께서는요, 반도체 소비 장비주로도 분류가 되고 OLED 관련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는 솔브레인을 관심 종목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아니라 20일 이평선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사보자라는 전략이십니다. 자, 이제 정태근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주도주는 IT 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런데 좀 기간이 많이 팔았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2013년도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2013년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실 텐데 중국이 시안 공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 IPS라는 종목을 예를 들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일단 어쨌든 그 전방업체들의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수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장비업체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 수주가 실적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원익 IPS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평택공장에 대한 어떤 15조 투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아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장비 수주가 분명히 좀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D 핸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연내 어떤 생산을 목표로 하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양쪽으로 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쪽으로 좀 제안을 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쪽 원익 IPS가 조금 많이 좀 주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유진테크가 좀 주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하이닉스 쪽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유진테크를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데, 일단 중요한 건 핑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 사이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수주라든지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높긴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코스닥 쪽으로 보면 유진테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코스피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PCDRAM이라든지 3D랜드라든지 최근에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 공급을 축소시켜 나가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는 공급적인 측면과 어떤 수요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수요 증가 부분은 조금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 가장 좋은 처방전이긴 하지만은, 공급을 축소시키게 되면은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멈춘 것처럼 분명히 다시 한번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또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하이닉스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바닥을 다지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삼성전자보다는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게 된다라면 저는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적으로 보게 되는 유진테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진텍과 SK 하이닉스 기술적인 분석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얼마쯤 사보면 좋을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 241선을 좀 회복을 시켰습니다. 241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241선 잘 알다시피 장기 이평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장기 추세라는 얘기죠. 장기 추세가 241선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장기 추세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241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우상향 했듯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28,000원 부분대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241선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 3분기 실적 가이드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가이드에서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반도체 가격이 10%, 15% 정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33,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 쪽의 유진테크를 말씀드렸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최근에 저항대 18,000원 현재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 유진테크는 기관 쪽에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 가격적인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18,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 목표 부분들은 21,000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18,0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21,000원의 가격대를 한번 대응해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재 장비주 쪽으로 매개가 집중되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정윤석 소장께서는 솔브레인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정태근 연구원께서는 SK 하이닉스와 유진테크 언급하셨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또 체크해 두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매수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증권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이 되죠. 그에 따른 수혜주로 증권주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난달에 2%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증권업종은 10%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합니다.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 시장이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은 이제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 연결해서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웅 부지점장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증권 시장이 30분 정도 연장이 됩니다. 수혜주로 증권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할 건지 부지점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거래 시간이 6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이 되게 됩니다.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거래소들의 움직임은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를 비교해 보면 기타 주요 증시들 특히 유럽 쪽은 영국, 독일, 프랑스는 8시간 반 정도의 거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미국 역시 6시간 반의 거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국내 증시도 6시간 반으로 미국과 같아지는 상황이고요. 이 거래 시간을 늘리면 국내 증시가 이제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비교적 제일 먼저 폐장을 하는 증시였는데요. 30분 연장을 하면서 특히 최근 중화권 증시, 중국,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조화 현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래 시간의 증가가 거래 시간이 이제 증가가 되면 주식 거래 대금도 증가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전문가들마다 이제 예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 거래소 쪽은 코스피 쪽은 한 4.1%, 코스닥 쪽은 7.4%, 평균적으로 5.3% 정도의 거래 대금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대금은 2011년 이후에 2011년도를 제외하면 연간 이제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이 거래 시간 증가로 인해서 거래 대금의 증가가 가져고 온다고 하면 증권주에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98년도와 2000년 사례를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요. 98년도에는 오전장이 1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대금의 증가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2000년도 5월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없어지면서 1시간 시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00년도에는 코스피가 1060포인트에서 510포인트로 급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무조건 증가한다 보다는 시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시황 자체가 최근같이 안정적으로 흘러나가면 거래대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증권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과거 사례를 들어서 정규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재웅 부지점장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의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오늘 매도할 가격대를 터치한 것 같아서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구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일신바이오로 오늘 앞서서 4,000원에 매도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장중 터치가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차익 실현 해볼까요? 네, 지금 4,000원대 우리 목표 잡았던 4,000원대까지 크게 올라왔네요. 자, 매도하시고요. 수익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8월 11월까지 아직 재료는 남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권에 붙어 있는데 일단은 수익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 4% 정도 수익이 난 것 같네요.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주고요. 따라 붙지 말고 눌림 목표 한 번 더 공략하는 전략이 맞아 보입니다. 자,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도달이 됐네요. 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이 종목 따라 붙지 말고 눌림 목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일신바이오를 같이 매수하셔서 13% 정도의 수익을 내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김영구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개장 이슈톡 두 번째 이슈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증권 매매 시간이 늘어나면 증권사 수익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우선은 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가에서 보면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한 증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이제 30분 늘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거래 시간에서 30분 정도 늘렸다라는 부분, 봤었을 때는 한 5% 정도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30분 더 있는다고 해서 그날 매매 안 할 사람이 좀 한다. 이런 부분 사실 쉽지 않은 게 예전에는 단말기 앞에 꼭 있어야지만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다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에 대한 시간 그렇게 좀 과거보다는 중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는 어느 정도 그 이후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있었지만 사실 그만큼에 대한 물리적인 효과는 저는 좀 미미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지금 타이밍이 좋았던 거는 지금 2030포인트를 찍는 와중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30포인트까지 찍었을 경우에는 보통 눈 안 보고도 증권주들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겠거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한층 더 더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불난집에 기름을 좀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빨간 불을 먹고 사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앞으로는 어떤 질적인 모멘텀이 더 증권주들에겐 중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30 이후로 차익 매물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는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동반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그 박스권 코스피 지수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반면 여기에 동조화 현상 또한 어떤 종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증권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강력한 모멘텀 생기기 전까지는 증권주들 강한 모멘텀 갖기는 저는 좀 쉽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대외적인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죠. 바로 우선은 은행 만기 되는 자금이 지금 증권으로 바로 넘어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금하는 사람이 바로 저금리 때문에 은행 넣기 정말로 정말 짜증난다라고 할 정도로 초저금리지만 이런 성향인 사람이 바로 주식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위험 중수익군에 대한 투자 상품군이 과거에는 증권주들 봤었을 때 매매 위주로 브로커리지 위주로 갔었다라고 하면 지금 중위험 중수익군에 대한 상품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정도 살아있지만 지금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는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중위험 중수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배당주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넘어오는 자금들 중에서도 시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유동자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한쪽에 쏠림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쏠림 현상이 증권으로 넘어갔었을 땐 증권주들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이 부분 최근 들어서도 몇 년째 기다리고 있고 답보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 자금 몇 년 동안에 묶여있는 거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석 소장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증권주 매매를 권유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배당주로서 어느 정도 좀 접근하고 나 이거 뭐 바로 수익권을 원하기보다도 배당주로서 쌀 때 좀 사길 원한다라고 하면 뭐 보통 시가 배당 한 4% 이상 줄 수 있는 그런 뭐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증권주들은 실적 보면 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이 좀 컸었던 키움증권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의 좀 바벨 전략으로서는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애매한 지금 오프라인 위주로 가고 있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정태근 연구원님의 의견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정태근 연구원님께서는요. 네. 어떻게 퇴근 시간이 좀 늦춰지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네. 이렇게 30분 연장되는 게 사실 큰 효과는 없을 텐데 퇴근 시간만 늦춰져서 짜증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네. 업무 시간이 30분 늦춰지게 되면 거기에 정리할 시간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그런 볼멘소리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저는 이 그 30분 연장이 되게 되면서 저는 수혜주는 한국거래소라고 좀 봐줘요. 한국거래소 IPO 언제 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저는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올해 예정이 네. 되는데 만약에 30분 연장을 해가지고 수혜주를 보게 된다면 저는 한국거래소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어쨌든 뭐 30분 연장한 건 거래를 그만큼 많이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권사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수수료를 더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유관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다운이 안 됐죠. 그렇다면 뭐 한국거래소가 가장 큰 뭐 수혜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일단 증권사 쪽으로 뭐 그래도 수혜주를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높은 증권사가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가 높은 네. 증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소위 말하는 뭐 삼성증권이나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수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일단 어쨌든 중요한 것은 증권사들이 이 그 30분 연장을 반긴 이유는 그만큼 수수료 수익이 그만큼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기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수수료가 조금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수수료 수익이 30분 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일시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조금 증시 활성화란 목적으로 인해서 일단 30분 연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면은 가장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화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상한가 변동폭이 15%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상한가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뭐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과거에 상한가 변동 확대했을 당시처럼 제가 보기엔 크게 큰 효과는 아마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어쨌든 우리는 증시를 활성화시키 어떤 액션을 취했다. 이런 신호만 주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예전에 상한가 변동폭 확대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시장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 가까이 10% 가고 뭐 7% 가까이 15% 가고 그러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반대로 안 좋을 때 3% 빠질 게 6% 빠지고 9% 빠지고 더 빠져버리니까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시장 상황이 만약에 안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30분 시간 연장이 되게 되면서 종목이 상승할 뭐 시간도 또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 반대로 종목이 하락할 시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30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도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슈 때문에 증권주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자리에서 증권주를 사봐도 좋을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이 수수료가 좀 높다는 이유로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매수 가능한 자리예요? 네. 아니요,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유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수료 수익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브로커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랩 상품이라든지 자산관리 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서 메리츠 종금증권이 그 주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브로커리는 조금 안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그 이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010년 들어와서 202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증권주 같은 경우 시장이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2020포인트 돌파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2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이 많이 꺾이게 된다면 증권주도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 이 30분 연장과 별개로 증권주 같은 게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3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선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서 지수가 빠질 때 증권주도 같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 매수는 자주해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이슈톡 봤고요. 잠시 뒤에 오늘장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장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넥슨 GT입니다.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고 지금 장중에 11%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서든어택2가 종료됐다라는 이슈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성 소장님, 이 게임 해보셨어요?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임 좀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네, 사람 죽이고 하는데 뭐 잔인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반 좀 얌전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얌전한 사람들이 운전대 잡으면 더 거칠어지는 부분 볼 수가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총이나 뭐 칼싸움 하는 사람들 평소엔 굉장히 얌전한데 이런 거 잡으면 무서워지죠. 그만큼 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자체가 여러 가지 신기록을 많이 세웠던 그런 중독성 있는 게임이고, 저도 중독을 좀 됐었던 부분, 근데 왜 PC방을 많이 사업을 갔어요. 종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근 들어서 넥슨 GT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슨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또 서든어택 넘어서 서든어택 2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잡음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여론도 좀 안 좋아졌던 부분도 있고, 뭐 여성의 뭐 성상품화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이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PC방 게임 쪽은 그만큼 지금 경쟁이 좀 시달리고 있고, 워낙 모바일 게임 지금 상당히 레드오션 되고 있는데 PC 게임은 더 심합니다. 그게 이미 예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렬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도를 좀 지나쳤던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이번에도 넥슨 GT가 이런 부분을 계약 해지했다는 소식,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서는 좀 이런 부분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넥슨 GT가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지금도 11%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태근 연구원님, 네. 더 많이 떨어질까요, 주가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우리 소장님은 좀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조금 뜬금없는 얘기를 드려가지고 우리 앵커님도 조금 뚱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 캐릭터가 조금 뭐 잘생기고 이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뭐 게임 좋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그 캐릭터를 보지 말고 게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게임, 어쨌든 그 게임 회사 같은 경우 게임을 계속 개발하게 되면서 게임을 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래야지 기업이 돈을 벌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거 연결되는 건데. 서든어택의 주인공들이 네. 좀 못생겼군요. 그렇지 예쁜 않고 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해봐서. 예. 제가 게임은. 네. 네, 옷을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조금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저 게임을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또 신작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비용도 발생이 될 것이고 시간이 좀 발생이 될 것인데, 그럴 때 시간 공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울 거란 말씀이시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통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적인 비용이 분명히 좀 출해가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자리 매도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서든어택 관련한 넥슨 GT가 10%나 급락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주가 더 빠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과감히 매도하시고 오늘 추천해 주셨던 종목도 눈여겨보시고 큰 수익 함께 걷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조이스탁의 정태근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10시에는요, 마켓 서치 10이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될 텐데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출신의 김경남 멘토께서 향후의 주식시장에서의 올바른 투자 비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가온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요, 수혜 종목을 옥석 가리기 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